자, 그다음에 볼 거는 산성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산성비의 정의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pH 5.6 이하에 해당이 되는 비를 우리가 산성비라고 합니다. 이 중성의 상태에 되는 물은 pH가 7입니다.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빗물도 약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깨끗한 빗물 속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약간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의 pH가 5.6이 되는 거죠. 산성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것. 왜냐하면 공기 중에도 이산화탄소는 녹아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해리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탄산이 됩니다. 그때 약한의 산성을 나타내게 되는 탄산이 만들어지면서 이때의 pH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약 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빗물에 해당이 되는 부분, 어디서든 깨끗한 비의 pH는 5.6이 되고 그 이하가 될 때를 우리가 산성비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를 들면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러한 질소 산화물이 더 공기 중에 많아지게 되면서 pH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산성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보면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상당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빗물의 산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황산화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SOX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싹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질소산화물이 있는데 여기서 미리 보면 질소산화물은 NOx라고 표현해서 NO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황산화물을 보면 황을 함유하고 있는 어떠한 화합물이 공기 중에 연소하게 되면 이때 SO2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황이죠. 그래서 물론 자연적인 화산 활동에 의해서도 이산화황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0% 이상은 사람 활동,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석탄에 보통 한 1에서 4% 정도의 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력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석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이 석탄 안에 들어있는 황이 황산화물을 만들게 되면 이 공기 중에서 이러한 반응이 다단계로 일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황산과 같은 산성비를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황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삼산화황이 되고 또는 이것이 SO3가 물에 녹게 되면은 H2SO4와 같은 이러한 그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에서도 물론 그 비슷한 양의 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탈황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고체인 석탄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 황이 더 이 산성비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공장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 황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황이 있는 상태에서 연소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산화황이 이렇게 가스로 배출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식으로 가서 황산화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삼산화황이 되고 이것이 이제 물에 해리가 되면 요와 같은 황산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대기 중에 있다가 빗물에 녹으면서 강산에 해당이 되는 황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질소산화물을 볼게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생성된 그 질소산화물의 종류는 꽤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N2O라든지 NO라든지 그다음에 뭐 NO2라든지 뭐로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다 통틀어서 NO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질소산화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산화황하고는 다르게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97%가 자연적
물적 생성이고 또 3%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 화학적으로 질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NOx, 즉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쉽게 일어나는 과정은 아니지만 번개가 친다든지 또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고온의 연소 조건에서 이러한 형태의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NO2 같은 경우,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식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3ppm 정도에서도 기관지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광분해에 의해서 이게 오존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시 보면 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중에 오존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오존이라는 것이 이 성층권에 있으면서 자외선을 차단할 때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이쪽에서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오존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화질소라든지 또 이것이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질산이나 아질산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빗물에 비나 뭐 눈하고 함께해서 내리게 되면 이것이 산성비나 산성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요 식을 다시 보면 질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요와 같은 NO2까지 형성이 되고 요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해리가 되면서 요와 같은 질산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산성비는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하고 또 에어로졸 형태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게 황산이라든지 또한 질산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돼요. 이럴 때 pH의 농도가 바로 5.6보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산성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식물이 이제 말라 죽고 있죠. 식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이 나뭇잎에 있는 기공이 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작용을 막 증가시키면서 나무에 있는 수분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고사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산성비에 의해서 이러한 수질이 오염이 되고 수중 생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호수에 물고기가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표현을 한 거죠. 산성비 때문에 호수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수 밑바닥에 또는 이제 흙에 섞여 있었던 여러 가지 중금속들, 납이라든지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물에 녹게 되면 금속 물질들이 물고기의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서 물고기가 죽게 되기도 하고요. 이 물고기 체내의 중금속들이 농축이 되면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그 동물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전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게 되면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영양분들이 녹아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토양 속에 영양 부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엽록체가 파괴가 돼서 나무가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물의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말라 죽거나 또는 산성비가 식물의 그 뿌리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면서 양분이나 물을 흡수하는 것을 저해하기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건축물이나 조각 또는 철 구조물 등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비의 영향으로 이렇게 식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사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산성비에 대한 대책으로서 산성비의 원인 물질에 해당이 되는 이산화황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을 직접 미리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석탄과 같은 고체 연료에서는 황을 제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화력발전소에서 연소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배출되기 전에 이 이산화황을
고온에서 산화칼슘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산화칼슘과 여기서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염기성이 돼요. 그러면 이 염기성 물질과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황산화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아황산 칼슘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고체 아황산 칼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아황산 칼슘은 CaSO3 이런 거, 자,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굴뚝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찌꺼기가 돼서 요렇게 어 굴뚝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같은 오염 발생 장치의 사용을 줄이거나 예, 자동차 대신에 우리가 뭐 자전거를 활용한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는 효율이 높은 촉매 변환기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분해해서 배출을 하는 거죠. 이 고온일수록 질소산화물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솔린 엔진보다는 디젤 엔진에서 더 많은 질소산화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에 대한 자동차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이러한 석회석을 뿌려주게 되면은 산성의 세기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